50대 후반에서 60대를 바라보며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두 가지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는 그래도 내가 이만큼 모았으니 이 정도는 써도 되겠지라는 낙관적인 생각이고, 다른 하나는 모아놓은 돈이 충분할까 하는 불안함이죠. 그러나 현실은 이 두 생각 사이 어딘가에 존재하며, 막연한 낙관은 자칫 재정적 파국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사례의 주인공은 59세의 중견기업 임원이었던 정호 씨입니다. 그는 직장 생활 내내 높은 연봉과 성과급을 받으며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지냈습니다. 퇴직 전에는 은퇴 후 월 300만 원 정도 쓰면서 살아도 전혀 문제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정호 씨는 퇴직한 지 불과 3년 만에 노후 자금 대부분을 소진하고 극심한 경제적 압박에 직면했습니다. 정호 씨의 비극은 어쩌면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퇴직 후 삶에 대한 명확한 계획 없이 그냥 지금까지 살던 대로라는 생각이 가장 큰 실수였죠. 결국 생활비를 월 300만 원으로 잡은 것 자체가 잘못된 판단의 시작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례를 살펴볼까요? 은행 지점장이었던 60세 최 부장님은 퇴직 후 연금과 퇴직금만 믿고 생활했습니다. 매달 250만 원의 연금을 받았지만 평소 대출로 산 대형 아파트 관리비와 자동차 유지비, 자녀들에게 쓰는 용돈 등 고정 지출만 200만 원을 훌쩍 넘겼죠. 결국 1년도 지나지 않아 부족한 생활비를 카드 돌려막기와 추가 대출로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결국 몇 년 뒤 파산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 안정적 직장으로 유명한 공기업을 퇴직한 60세 현석 씨는 취미생활에 빠져 큰 돈을 쓰게 되었습니다. 직장 다닐 때는 이런 소비가 부담되지 않았지만 퇴직 후 수입이 없어진 상태에서 매달 골프와 낚시 비용만 수십만 원씩 나가는 생활은 무리였습니다. 돈의 흐름을 정확히 계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이전처럼 소비하다 결국 통장 잔고는 빠르게 줄었고, 자존심 때문에 주변의 도움을 청하지 못한 그는 급기야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마지막 사례는 58세의 중소기업 부장이었던 민수 씨 이야기입니다. 그는 퇴직금을 포함해 노후 자금으로 약 3억 원을 마련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부동산 임대 사업을 시작했지만 예상치 못한 공실률과 세금 부담이 겹쳐 오히려 수익은커녕 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원금까지 손을 대며 생활비를 충당하다가 불과 몇 년 만에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되었죠. 이 세 가지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은 명확합니다. 바로 은퇴 후 수입과 지출의 현실적인 균형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많은 은퇴자가 은퇴 후에는 돈을 덜 쓰게 될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많아져 여가 활동과 지출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비극을 피하기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정확한 재정 상태 점검입니다. 지금까지의 소비 습관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퇴직 후 감소할 수입을 정확히 계산해 봐야 합니다. 정호 씨처럼 무작정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둘째, 지출 관리와 현실적인 소비 습관 조정입니다. 은퇴 후에는 생활 규모를 축소하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명한 소비 계획 없이는 은퇴 생활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셋째,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한 긴급 예비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투자 등 수익 모델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수 있으므로 최소한 1년 이상 생활 가능한 현금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부 간의 솔직한 소통이 중요합니다. 혼자 결정한 은퇴 후 계획은 종종 배우자와 충돌을 일으키고 결과적으로 더 큰 재정적, 심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기대와 현실을 충분히 논의해야 합니다. 은퇴 준비는 단순한 재정적 문제만이 아닙니다. 삶의 방식을 재설계하는 과정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차근차근 준비해 나간다면 은퇴 후의 삶이 비극이 아닌 희망과 여유로 가득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가장 중요한 준비 중 하나는 바로 은퇴자금 설계입니다. 특히 필요한 최소 생활비를 정확히 계산하는 것은 안정된 노후 생활의 시작이자 핵심입니다. 먼저
최소 생활비를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소비 패턴 분석하기. 최소 3개월 이상 가계부를 작성하여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필수 지출 주거비, 식비, 공과금 등과 선택 지출 여행, 외식, 여가 등을 따로 관리합니다. 은퇴 후 예상 지출 항목 설정하기. 의료비, 건강관리비, 경조사비 등 은퇴 후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지출을 구체적으로 계산합니다. 자녀 지원금, 부채 상환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을 현실적으로 예상합니다. 물가 상승률과 수명 증가 고려하기. 연평균 23%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미래 가치를 계산해야 합니다. 기대 수명을 기준으로 여유 있는 기간을 잡아 최소한 85세, 90세까지의 지출을 예상합니다. 다음으로 수입원 다양화를 통해 재정적 안정을 찾은 실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사례 1. 공기업에서 정년퇴직한 62세 이준호 씨. 이준호 씨는 퇴직 전부터 연금 외에 추가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소형 오피스텔 임대와 배당주 투자를 병행했습니다. 퇴직 후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으로 월 250만 원을 받으면서 소형 오피스텔 두 채에서 매달 120만 원의 임대료를 추가 수익으로 확보했습니다. 또한 꾸준히 배당금을 지급하는 우량주를 미리 구입하여 월 평균 30만 원의 추가 배당 수익까지 얻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총 월 수입은 약 400만 원으로 최소 생활비를 충분히 커버하며 여유 있는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례 2. 58세에 퇴직한 금융권 출신 박미경 씨. 박미경 씨는 은퇴 자금을 투자, 포트폴리오로 나눠 관리했습니다. 국민연금 월 100만 원과 개인연금 80만 원 외에도 ETF와 채권 투자를 통해 연평균 56%의 수익률을 유지했습니다. 월 생활비 250만 원으로 생활하며 추가 수익은 비상금 및 의료비 준비로 돌려 안정적으로 관리 중입니다. 사례 3. 중소기업에서 조기 은퇴한 57세 최정수 씨. 최정수 씨는 퇴직금을 받아 본가 인근에 작은 상가 건물을 매입하여 임대 수입을 창출했습니다. 임대 수입 월 150만 원과 퇴직연금으로부터 월 70만 원을 받으며 부족한 금액은 자택을 주택연금에 가입해 월 80만 원을 추가로 수령하고 있습니다. 수입원을 다양화하여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며 걱정 없는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례들처럼 철저한 준비와 현실적인 계획을 통해 수입원을 다양화하면 안정적이고 걱정 없는 노후 생활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은퇴 설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며 지금 바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은퇴 후 가장 크게 변화하는 것 중 하나가 사회적 관계입니다. 직장을 떠나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던 인간관계가 단절되기 쉽습니다. 이런 단절은 은퇴자의 소외감과 우울감을 유발할 수 있으며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에도 활발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것은 재정적인 안정만큼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은퇴 후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법. 새로운 커뮤니티에 참여하기. 지역 주민센터, 문화센터, 동호회, 봉사단체 등 은퇴 후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모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글교실, 역사 탐방 동아리, 건강운동 모임 등 자신이 관심 있는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습니다. 취미와 관심사를 확장하기. 은퇴 후 새로운 취미를 가지는 것은 인간관계를 확장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사진 동호회, 등산 모임, 텃밭 가꾸기, 요리 수업 등에서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친분을 쌓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네트워크 활용하기. 지역 커뮤니티 카페, SNS의 밴드, 카카오톡 오픈 채팅, 유튜브 채널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연령층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특히 5060대 은퇴자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온라인 공간을 활용하면 거리에 제약 없이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으로 의미 있는 관계 형성하기.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며 정서적인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로당에서 노인 돌봄 활동을 하거나 도서관에서 어린이 독서 지도 봉사를 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게 됩니다. 실제 성공 사례. 60세 김영수 씨 인생 2막 봉사활동으로 사회적 관계 형성.
김영수 씨는 58세에 퇴직한 후 처음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 우울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노인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면서 같은 연령대의 사람들과 친해졌고 매주 함께 봉사활동을 하며 사회적 관계를 넓혀갔습니다. 현재는 봉사단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으며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55세 박미경 씨 유튜브로 새로운 관계 구축. 박미경 씨는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신의 취미였던 요리를 유튜브로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록용이었지만 점점 구독자들과 소통하면서 소중한 인연이 생겼습니다. 현재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요리 모임을 만들고 정기적인 오프라인 모임도 가지며 활발한 사회적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62세 최정수 씨 은퇴 후 학습과 취미 활동으로 새로운 인맥 형성. 은퇴 후 무료한 생활을 견디기 어려웠던 최정수 씨는 평생교육원에서 클래식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배우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배우는 과정에서 친구들이 생기고 그들과 함께 연습하고 공연도 하며 사회적 관계를 넓혔습니다. 지금은 은퇴 후 더 바쁘고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정서적 자산의 중요성. 은퇴 후에는 단순히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면 돈이 있어도 외롭고 공허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활발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함께 소통할 사람들이 있다면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됩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는 정신적 안정과 신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은퇴 후에도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사회적 연결고리를 만들어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은퇴 후 사회적 관계는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에게 맞는 네트워크 형성 방법을 찾아 더 풍요로운 은퇴 생활을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